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약 극렬하게 좀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일본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이 대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평창 올림픽에 안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까지. 아베의 이야기예요. 선수단을 안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수록 저는 일본 입장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를 계산을 다 해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베 안 왔대? 바로 옆 나라인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엔 일본한테 불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져라. 위안부 합의 수정 불가 이 입장을 계속 천명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기 바란다. 일본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된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중국 편을 손들고 중국이 한국 편을 손들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원칙과 근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베가 1mm도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mm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주장이 어떠냐를 따라서 역사적 팩트가 1mm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팩트는 역사적 팩트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들만 서로 주장하고 또는 합의하고 조율해가는 것이죠. 위안부 또는 뭐 난징 대학생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는 철벽처럼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히 지금 한국 편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뭐냐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서 그대로 두고 변치 않게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겠다. 즉 뭐냐면 한일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중일 간의 관계에도 많은 역사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떤 영토 분쟁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정치 관계를 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 쟁점은 역사적 쟁점대로 두고 나머지 대화를 해나가자라고 할 때 중국 입장에서 가져야 될 명분과 원칙은 뭐겠어요. 그 역사적 난제를 다 피해가거나 없던 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현실을 풀어가자라고 하는 중국이 일반적으로 쓰는 논리와 원칙을 저는 이 사안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에 서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두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현안들을 또 풀어가자.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를 다 물어돌리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베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양보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 한국이 좀 주춤해서 그저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존중할 거다라고 지금 번지수 잘못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인 일본이 이 문제를 정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많은 그 지원을 했잖아요. 뭐 도로, 항만, 뭐 비행장 해주고 학교 지어주고 원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진실된 사과의 밑바탕이 있으면서 이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무슨 평생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유보하겠다 이런 식의 정말 그 후진적 대응이 우리가 볼 때는 소위 일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아픔을 치유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건데 독일한테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아요? 일본?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일본이 각계격파를 시도한 거예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만 40만 명 위안부가 동원됐다 그러고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신고된 분들만 15명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중국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조약도 아니고 이명 계약이 있는 합의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보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랍니다. 당사자들이랑 합의 없는 어떤 권력들끼리의 합의는 조약이든 뭐든 간에 무효고 조약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송규 변호사 말에 의하면 지금은 탄핵을 당했지만 이게 임용계약 이런 부분이 그냥 드러난 부분이라면 정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정도로 엄중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약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첫째는
근본적으로 한일 지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그것이 합의냐, 조약이냐, 공동선언이냐, 발표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는 별도로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거죠. 예. 그것을 만약에 조약적 지위 또는 법적 지위를 요구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근데 그때도 우리가 반인권적인 계약 또는 반사회적인 계약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야 마약을 얼마씩 뭐 이렇게 팔기로 하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봐서 존중하지 않잖아요. 또 내가 저 하청 줄 테니까 누구 좀 죽이고 와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반인류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건 인정하지 않죠. 가령 동유럽에서 인종학살을 했는데 그것을 한 세력과 어떤 다른 세력, 피해가 된 세력 중에 이후에 정권을 잡은 세력 가운데 야 이거 있었던 일 당사자들 상관없이 일단 털기로 하자. 또는 나치가 2차 대전 전쟁 범죄가 있었는데 그 전범 후예와 또 어떤 다른 세력들 간에 이 문제는 그냥 없는 걸로 털기로 하자. 이거 자체가 존재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일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 구제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갔는가와는 별도로 만약 지금 일본식으로 했다 하면 그 자체가 존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정되겠냐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반인권적인 것인데 근본 무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것을 어떤 그 반인륜적인 원천 무효 성격을 떠나서 합의가 그런 법률적 효과를 갖는 것을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서명이 있네 없네 이것이 지금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잖아요. 그 자체로서도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마 송 변호사가 제기한 건 이런 거겠죠. 이건 아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사유를 일본 정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어쨌든 한국 정부 지난 시기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조약이니까 못 바꾼다. 이게 조약이니? 왜? 그러면 조약이면은 국회 동의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쳤잖아. 그럼 조약 아니네? 조약 아닌데 왜 못 고치지? 일들이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너네가 주장하니? 그럼 너네 잘못했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그 요건을 거치지 않고 조약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거치지 않아서 조약이 아니라면 그럼 왜 못 고쳐? 이제 조약이라는 건요. 국제법에서 꼭 무슨 조약이라고만 해서 국제법적 조약이라고 안 하고 때로는 합의라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선언이라고도 하고 뭐 공동 커뮤니케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아베 정부가 이미 지금 사안에 대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전 정부의 잘못을 들치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송기호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 욕을 한 거죠. 그렇죠. 외교부의 해당 문건 자료 공개해달라고. 이런 건 사실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죠. 그 트럼프가 국가 간의 조약인 FTA도 재개정하자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성불가침한 건 없는데 아베는 그게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이 용어도 대한민국 쪽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뀐 부분이라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받은 돈은 돌려줄게. 그 이후에 재개정하든 뭐 하든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툭 던져놓고 사실상 서명 사인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돈부터 받아서 돈 받은 것 자체가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부도덕한 그런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베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반론을 국제적 무대에서 서로 공식적으로 펼치면 펼칠수록 그렇죠. 사실은 스택과 논리가 꼬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한일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짚을 걸 짚고 풀어갈 걸 풀어가느냐 하느냐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이번 건 같은 것처럼 남북 관계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지금 싸질러 놓은 걸 하나하나 치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죠. 또한 어쩌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요. 사드 문제를 좀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결과가 10억엔 주고 땡쳤대. 누구나 다 보도 욕먹을 짓이잖아 이게. 박근혜 말도 안 되는 협상력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못된 협상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걸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상대 파트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 표명해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는 부분이라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본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 뭐 우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드는 사드고 위안부는 위안부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지금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탄핵과 그다음에 촛불과 이런 걸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런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국격도 높아졌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하고 달라지지 않았듯이 일본이 혹여라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이 그냥 정부가 바뀌었다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고 그러네요, 예.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적폐청산과 제조산하를 위한 온 국민의 뜻을 담아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일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국의 국민들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정부에서 책임 있게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일본 총리가 또는 외교부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장관으로 발탁되게 된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엔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내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무게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얼마 전에 3일 전에 이제 독일 대사랑 추미애 대표가 면담을 했어요. 거기서 비공식 때 나온 얘기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독일 대사가 했고 그때 이제 대표께서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만 미래에 그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 독일 대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잘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매년 서로 이제 기억하는 행사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추 대표가 독일도 우리 이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위안부 문제가 물론 이제 일본하고 당사국 간의 그런 외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이나 EU 특히 이제 그런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인 일본의 그런 현주소다라는 점을 해야 되고